엄마, 솔직히 말할게. 우리 이제 명절에 부산 안 갈 거야. 전화기 너머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뭐라고? 명절에 안 온다고? 명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3년째 회사 특근이라며 거짓말하던 며느리, 그런데 SNS엔 제주도 리조트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게다가 단톡방에는 시어머니 꼰대라 못 참겠다는 며느리의 글까지. 명숙의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명숙은 휴대폰을 쥔 채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 속에서 오래된 서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너희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그러나 대답 대신 또 다른 사진 알림이 떴습니다. 제주 바닷가에서 활짝 웃는 며느리와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으로 함께하는 사연의 시작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의 시작은 부산 연제구에 사는 61세 박명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이번 추석에도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는 늘 미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회사에서 명절 특근 지시가 떨어졌어요. 제가 막내라서 어쩔 수 없네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61세 박명숙은 핸드폰을 꽉 쥔 채 한숨을 삼켰습니다. 벌써 3년째였습니다. 결혼 7년 차인 아들 부부는 명절만 되면 빠지지 않고 특근이라며 고향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일이 중요하지. 괜찮아. 건강 챙기고. 명숙은 애써 이해하는 척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회사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텔레비전에서도 늘 나오지 않습니까? 외국계 제약회사라고 했습니다. 글로벌 기업이라 그런가 보다 싶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 정수가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또 안 온다고? 그 회사가 뭐 하는 덴데 명절마다 사람을 불러댄단 말이야. 여보. 큰 회사라 그런가 봐요. 젊은 사람들 힘들다잖아요. 힘들긴. 자식이 명절에 부모 얼굴도 안 보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정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명숙도 남편의 심정을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수진이 결혼한 지 7년, 처음 2년은 그래도 명절에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5년 전부터는 핑계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프로젝트 마감이었고, 그 다음엔 해외 출장이었고, 작년부터는 명절 특근이었습니다. 명숙은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주에 장을 봤습니다. 아들 부부가 온다고 한우도 사고 갈비도 샀습니다. 명란젓도 수진이가 좋아한다고 해서 일부러 시장에 가서 골랐습니다. 이걸 다 어쩌나. 명숙은 냉장고 안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부산 서면에 있는 70평짜리 이 아파트는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남편 정수는 30년간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 도매업을 했고, 명숙은 남편 일을 도우면서 밤에는 식당 설거지까지 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던 그 세월.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했습니다. 자식들 공부시키고 좋은 대학 보내고 결혼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명절에 자식 얼굴 한번 보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됐습니다. 명숙은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명절 특집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떡국을 먹는 장면이었습니다. 명숙은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습니다. 명수가 이번 추석엔 우리 둘이서 전이라도 부치자. 그래야죠. 뭐. 딸은 미국에 있고 아들은 서울에서 못 내려온다는데. 명숙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둘째 딸 지혜는 5년 전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처음에는 2년만 다녀온다더니 이제는 그곳에서 취직까지 했습니다. 영상통화로 얼굴이나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저녁 명숙은 오랜만에 친구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자야,
너희 며느리는 명절에 내려와. 우리 애가 워낙 효성이 좋아서 안 내려오면 섭섭하겠더라고. 작년 추석엔 한복까지 맞춰 입고 왔다니까. 시어머니한테 선물도 한 보따리 사가지고 왔어. 영자의 자랑이 이어졌습니다. 명숙은 전화를 들으면서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 좋겠다. 우리 수진이는 또 회사 특근이래. 아이고, 그 애가 무슨 회사를 다니길래 맨날 특근이야? 외국계 제약회사라던데. 큰 회사라 그런가 봐. 요즘 젊은 것들은 부모보다 회사가 더 중요한가 봐.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 전화를 끊고 나니 더 허전했습니다. 명숙은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 나왔습니다. 민준이가 어렸을 때 사진들이었습니다.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대학 졸업식 사진. 이렇게 키웠는데 명숙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민준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활짝 웃던 그 아이가 이제는 명절에도 얼굴 한번 보기 힘든 사람이 됐습니다. 명숙은 사진첩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회사가 그렇게 바쁜 걸까? 의구심은 작았지만 명숙은 애써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결혼 초반에는 착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였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안부 전화도 자주 하고 생신 때면 선물도 챙겼습니다. 그래, 일이 바쁜 거겠지. 이해해야지. 명숙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사진첩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함이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숙은 시장에 나갔습니다. 추석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안 와도 차례상은 차려야 했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 여사였습니다. 명숙 씨, 추석 준비하러 나왔어요? 네, 김 여사님도요? 우리 아들 내외가 오늘 내려온대요. 손주들도 데리고 온다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김 여사는 신이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명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거 참 좋으시겠네요. 명숙 씨네 아들은 서울에 있다며? 내려와요? 회사 일이 있어서 이번엔 못 온대요. 아이고, 그래도 명절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김 여사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명숙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시장 안은 명절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다들 가족과 함께 보낼 명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수진이 정말 특근이 맞을까? 추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명숙은 남편과 단둘이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전을 부치면서도 자꾸 며느리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수진이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겠죠. 명수가 핸드폰 좀 봐봐. 민준이한테 문자라도 보내. 알았어요, 여보. 명숙은 앞치마를 벗고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들한테 문자를 보내려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 무슨 SNS라는 걸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딸 지혜가 영상통화로 가르쳐줬습니다. 인스타그램이라는 건데 사진도 올리고 일상도 공유한다고 했습니다. 엄마도 한번 해봐요. 요즘 엄마 또래분들도 다 하세요. 명숙은 서툰 손놀림으로 앱을 열었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았지만 천천히 따라 해봤습니다. 딸이 알려준 대로 검색창에 며느리 이름을 쳐봤습니다. 김수진. 여러 계정이 나왔습니다. 어느 게 며느리 계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명숙은 하나씩 눌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계정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프로필 사진이 익숙했습니다. 작년 가족 사진에서 봤던 수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그 계정을 눌렀습니다. 계정은 비공개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의 친구로 보이는 다른 계정들이 태그돼 있었습니다. 명숙은 그 중 하나를 눌렀습니다. 그 계정은 공개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숙은 그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이 있었습니다. 어제 올라온 사진이었습니다. 제주도 바닷가였습니다. 파란 하늘, 에메랄드빛 바다,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며느리 수진이의 얼굴. 수진이는 친구들과 함께 리조트 수영장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추석 연휴 꿀잼 하트 제주도 힐링 여행 최고 하트 하트. 명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분명 수진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수진이의 친구들로 보이는 여자들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명숙은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배경에 보이는 리조트 간판. 제주 신화월드 리조트. 사진을 올린 시간은 어제 저녁 6시였습니다. 회사 특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친구들과 휴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다른 사진들도 확인했습니다. 수영장 사진, 바닷가 사진, 맛있는 음식 사진들. 모두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휴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명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정수가 놀라서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것 좀 봐요. 이게 우리 며느리 아니에요? 명숙은 핸드폰을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정수는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무슨... 제주도라고? 특근이라며? 그러게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정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지금 우릴 속인 거잖아. 당장 전화해. 여보, 진정해요. 일단 확인부터 해봐야죠. 명숙도 화가 났지만 일단 확실하게 알아봐야 했습니다. 혹시 모릅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명숙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화를 걸었을 때 드디어 연결됐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배경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파도 소리도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수진아, 지금 어디 있니? 어디긴요? 회사에 있죠. 특근 중이에요. 회사? 네, 회사요. 왜요, 어머니? 명숙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는데. 혹시 제주도 안 갔니?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조금 당황한 목소리였습니다. 제주도요?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인터넷에서 봤어. 내가 제주도 리조트에서 친구들이랑 찍은 사진. 어제 올라온 거더라. 아, 그게. 수진아,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회사 특근이 아니지.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숙은 며느리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남편 정수는 옆에서 화난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사실은 회사 특근이 아니에요. 친구들이랑 여행 왔어요. 명숙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역시 거짓말이었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니? 그게 설명하기 어려운데. 뭐가 어려워? 명절에 시댁도 안 오고 제주도 가서 놀 거면 솔직히 말하지. 왜 특근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야? 명숙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을 텐데 이번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제대로 설명드릴게요. 지금 당장 말해. 3년 동안 우릴 속인 거야? 어머니, 진정하세요. 나중에 꼭 찾아뵐게요. 수진아. 명숙이 다시 소리쳤지만 전화는 끊겼습니다. 명숙은 핸드폰을 든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정수가 명숙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명숙아, 진정해. 일단 민준이한테 전화해봐.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이는 금방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민준아, 너 지금 어디 있니? 나 집에 있지. 왜? 수진이는? 수진이는 회사 갔잖아. 특근. 민준아, 엄마가 확인했어. 수진이 지금 제주도에 있더라. 친구들이랑 여행 갔어. 전화 너머로 민준이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긴. 인터넷에 사진이 다 올라와 있더라. 민준아, 너도 알고 있었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민준아, 대답 안 해? 엄마, 미안해. 나도 알고 있었어. 명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엄마를 속였습니다. 왜? 왜 그랬니? 엄마, 우리도 좀 쉬고 싶었어. 매년 명절마다 내려가는 게 솔직히 힘들었어. 명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힘들었다고? 명절에 부모 보러 오는 게 힘들었다고?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3년 동안 우릴 속인 게 뭔데? 엄마, 진정하고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 당장 말해. 너희 둘 다 엄마 아빠를 무시하는 거야? 명숙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민준이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너무 집착하는 거야. 매년 명절마다 와야 하고 전화도 맨날 하고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다고. 집착? 자식 보고 싶은 게 집착이야? 엄마는 모를 거야. 명절 때마다 얼마나 힘든지. 우리도 쉬고 싶어. 명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 부담스러웠니? 엄마, 나중에 얘기하자. 끊을게. 민준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명숙은 핸드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남편 정수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뭐래? 민준이도 알고 있었대요. 수진이가 제주도 간 거. 정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뭐? 그놈도 같이 거짓말한 거야? 명숙은 대답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넘게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생선 손질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키운 자식이었습니다.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남편이 은행에서 대출받던 날, 명숙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나 더 늘렸습니다. 손이 터지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아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명절에 부모 보러 오는 게 부담이라고 합니다. 명숙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확실하게 확인해 봐야겠다고. 며느리가 정말 특근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겠다고. 여보, 나 잠깐 전화 좀 할게요. 명숙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다니는 회사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글로벌 파마코리아. 외국계 제약회사였습니다. 명숙은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회사 대표 번호가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파마코리아입니다. 친절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인사팀 좀 연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명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네, 인사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진 시어머니인데요. 혹시 지금 명절 특근 중이신가요? 김수진 씨요? 잠시만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수진 씨 맞으시죠? 마케팅팀 대리님? 네, 맞습니다. 어머님, 저희 회사는 추석 연휴 전 직원 휴무입니다. 특근자는 한 명도 없어요. 명숙은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충격이 더 컸습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명숙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역시 거짓말이었습니다. 회사는 휴무였습니다. 며느리는 특근이 아니라 친구들과 제주도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 정수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회사에서 그러는데. 추석 연휴는 전 직원 휴무래요. 특근 없대요. 정수가 주먹으로 탁자를 쳤습니다. 이게 말이 돼? 완전히 우릴 바보로 만든 거잖아. 여보, 진정해요. 진정은 무슨. 당장 서울 올라가서 따져야지. 정수는 차키를 집으려 했습니다. 명숙이 말렸습니다. 여보, 오늘은 명절이잖아요. 일단 진정하고 내일 생각해봐요. 명절. 그놈들이 명절을 명절로 하나. 정수는 화가 나서 집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명숙도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진정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명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며느리와 아들이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명숙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민준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제대로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이는 한참 만에 받았습니다. 엄마. 민준아, 엄마가 어제 며느리 회사에 전화했어. 추석 연휴는 전 직원 휴무래. 특근 없대. 민준아,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줄래? 왜 이렇게 된 거야? 민준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수진이가 명절만 되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시댁에 가면 차례 준비하고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고. 여자들만 부엌에서 일하잖아. 그럼 엄마한테 말을 하지. 엄마가 도와줬을 텐데. 엄마는 모를 거야.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작년 추석에 수진이가 밤새 울었어. 그래서 올해는 안 가기로 한 거야. 명숙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거짓말까지 해야 했니?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했으면 이해했을 텐데. 엄마가 이해해줬을 것 같아? 명절에 안 온다고 하면 엄마가 그냥 넘어갔을 것 같아? 민준이의 말에 명숙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명절에 안 오겠다고 했다면 명숙은 화를 냈을 겁니다. 민준아. 엄마, 우리도 좀 이해해줘.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어. 매년 명절마다 부산까지 내려가는 게 솔직히 부담이야. 명숙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 정수가 물었습니다. 뭐래? 민준이가. 수진이가 명절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대요. 스트레스? 명절에 시댁 오는 게 스트레스야? 정수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명숙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명숙은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민준이와 수진이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명절이 스트레스라니. 시댁에 오는 게 부담이라니. 추석 연휴가 끝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명숙은 친구 영자와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서면 근처 한정식집에서 만났습니다. 명숙아, 안색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영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명숙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자야. 사실은. 명숙은 며느리와 아들이 거짓말한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3년간 특근이라고 속였던 일, 이번 추석에 제주도에 간 일, 회사에 확인 전화까지 했던 일. 영자는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명숙아.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래. 우리 때랑 다르지. 그래도 거짓말까지는. 거짓말이라도 하는 게 나은 거야. 우리 친구 최 여사 있잖아. 그 집 며느리는 아예 대놓고 명절에 안 온대. 시어머니 얼굴에 대고 저는 명절에 시댁 안 갑니다 이러더래. 명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3년 동안 속인 게 화가 나. 그럼 그렇지. 화날 만도 하지. 근데 명수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요즘 세상이 그래. 젊은 것들 생각이 우리랑 다르다니까. 영자의 위로를 듣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찜찜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숙은 핸드폰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진 씨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통화 가능하실까요? 명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며느리 회사 직원이라니. 무슨 일일까요? 명숙은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네.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수진 씨랑 같은 팀에서 일하는 이현주라고 합니다. 아, 그런데 무슨 일로 연락을 주셨나요? 현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사실 제가 연락드린 건 다른 게 아니라 수진 씨 때문이에요. 수진이가요? 네. 사모님께서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수진 씨가 명절마다 시댁 이야기를 많이 해요. 명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요? 그게 직접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괜찮아요. 말씀해주세요. 현주는 한숨을 쉬고 나서 말했습니다. 사모님 혹시 단체 채팅방이라고 하세요? 아, 그게 카카오톡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저희 회사에 기혼 여직원들끼리 모인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서 수진 씨가 시댁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명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요? 사모님께 말씀드리기가 정말 조심스럽지만 수진 씨가 시댁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해요. 시어머니가 꼰대 같다고, 명절만 되면 지옥 같다고. 명숙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톡방 이름이 명절 거부 모임이에요. 거기서 다들 시댁 험담을 해요. 수진 씨도 매번 참여하고요. 사모님, 제가 이렇게 연락드린 건 양심상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예요. 수진 씨가 사모님께 거짓말하고 제주도 간 것도 단톡방에서 자랑했어요. 명숙은 말을 잃었습니다. 현주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모님께서 회사에 전화하신 것도 단톡방에 올렸어요. 시어머니가 회사까지 전화했다. 집착 심하다, 이런 식으로요. 명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혹시 그 채팅방 내용을 볼 수 있을까요? 현주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모님, 정말 보시겠어요? 마음 많이 상하실 거예요. 괜찮아요. 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캡처해서 보내드릴게요. 근데 사모님, 제가 보냈다는 건 비밀로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자가 왔습니다. 사진 파일이 여러 장 첨부돼 있었습니다.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열었습니다. 단톡방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김수진 언니들, 이번 추석도 무사히 넘겼어요. 키읔키읔 제주도 너무 좋다. 박민지 역시 수진이. 시댁 대신 제주도 선택 완전 정답. 김수진 맞아요. 시댁 가느니 제주도가 100배 낫죠. 이서연, 근데 시어머니는 뭐래? 김수진 특근이라고 했죠. 뭐 키읔키읔 맨날 하던 거잖아요. 박민지 완전 프로네, 키읔키읔키읔. 명숙은 다음 사진을 넘겼습니다. 김수진, 아 진짜 시어머니 전화 왔는데 제주도 간 거 들켰어요. 유유. 이서연, 헐 어떡해. 김수진 회사까지 전화했대요. 인사팀에. 박민지 완전 집착 아냐? 무서워. 김수진 맞아요. 진짜 꼰대 같아서 못 참겠어요. 명절 때마다 부엌 일 시키고 친척들 시중 들게 하고. 이서연, 요즘 시대에 그게 말이 돼? 완전 구시대 사고방식이네. 김수진 시어머니가 맨날 우리 때는 다 참았다고 하는데 저는 왜 참아야 해요?
명절은 여자의 무덤이라니까요. 명숙은 사진을 더 넘겼습니다. 내용은 더 심했습니다. 김수진 솔직히 시댁 안 가고 싶어요. 가면 3일 내내 일만 하잖아요. 박민지 인정. 그래서 나도 작년부터 안 가. 김수진 시어머니는 자기는 30년 참았으니까 나도 참으래요. 완전 꼰대죠? 이서연 그건 좀. 자기가 고생했다고 며느리도 고생시키는 건 아니지 않나? 김수진 맞아요. 그래서 올해는 아예 제주도로 도망쳤어요. 키읔키읔. 명숙은 핸드폰을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꼰대라고. 집착한다고. 구시대 사고방식이라고. 명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때 현주에게서 문자가 또 왔습니다. 사모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민준 씨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단톡방 내용을 수진 씨가 보여줬대요. 명숙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명숙은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단톡방 내용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꼰대, 집착, 구시대 사고방식. 며느리가 했던 말들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남편 정수는 명숙의 상태를 보고 걱정했습니다. 명숙아, 밥이라도 먹어야지. 이러다가 쓰러지겠어. 밥이 넘어가질 않아요, 여보. 명숙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시댁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엄하셨고 명절이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참았습니다.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배웠으니까요. 시어머니도 그렇게 살았고 시어머니의 시어머니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세상이 된 걸까요? 명숙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단톡방 캡처 사진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자꾸 보게 됐습니다. 그때 남편 정수가 다가왔습니다. 명숙아, 그거 자꾸 보지 마. 속상하게.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잘못한 게 어디 있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정수도 화가 났지만 아내가 너무 상심한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보, 민준이한테 전화해봐요. 제대로 따져야 해요.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아들과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봐야 했습니다. 명숙은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민준이가 받았습니다. 엄마. 민준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뭔데? 너 수진이가 단톡방에서 엄마 험담하는 거 알고 있었니?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민준아, 대답 좀 해봐. 엄마, 누가 말한 거야? 누가 말했든 중요하지 않아. 내가 알고 있었냐고 물어보는 거야. 명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준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고 있었어. 수진이가 보여줬어. 명숙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럼 엄마를 꼰대라고 하고 집착한다고 하는 걸 다 알고도 가만히 있었단 말이야? 엄마, 그게 뭐가? 엄마가 그렇게 틀린 사람이야? 명절에 자식 보고 싶은 게 집착이야? 엄마는 모를 거야. 수진이 입장에서는. 입장? 그럼 엄마 입장은 생각 안 해봤니? 30년 넘게 너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민준이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엄마도 자기 입장만 생각하잖아. 수진이가 명절 때마다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는 생각 안 해봤어? 그럼 말을 하지. 왜 뒤에서 험담을 해? 말하면 엄마가 이해해줬을 것 같아. 엄마는 자기가 참았으니까 며느리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잖아. 명숙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준이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엄마, 우리 좀 이해해줘. 수진이도 사람이야. 명절마다 시댁 가서 일만 하는 게 힘들다고. 민준아.
엄마, 나도 힘들어. 엄마랑 수진이 사이에서 눈치 보는 것도 지쳤어. 그냥 우리 좀 편하게 살게 해줘. 그게 무슨 소리니? 엄마, 솔직히 말할게. 우리 이제 명절에 부산 안 갈 거야. 매년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갈 수 없어. 명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명절에 안 온다고? 응. 엄마한테 미안하지만 우리 결정했어. 수진이도 나도 더 이상 못 참겠어. 민준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엄마도 이해해줘.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어. 매년 명절마다 부산 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명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 부담스러운 사람이었니?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30년 넘게 키운 자식이 명절에 집에도 안 온다는데. 엄마가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민준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수진이가 명절 때마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 부엌 일, 설거지, 친척들 시중, 다 수진이 혼자 하잖아. 그럼 엄마가 도와주면 되지. 도와주는 게 문제가 아니야. 애초에 명절이 여자들한테만 일을 시키는 게 문제라고. 명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 세대는 그게 당연했을지 몰라도 우리 세대는 달라. 수진이는 회사에서도 일하고 집에서도 살림하고 명절에까지 시댁 가서 일하기 싫다는 거야. 그래도 거짓말까지 하면서. 거짓말이라도 안 하면 엄마가 계속 전화하고 잔소리하잖아. 그게 더 힘들어. 명숙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근데 우리 결심했어. 이제 명절에 안 갈 거야. 엄마도 이해해줘. 민준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명숙은 핸드폰을 든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 정수가 달려왔습니다. 명숙아. 괜찮아? 여보. 민준이가 명절에 이제 안 온대요. 명숙은 남편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0년 넘게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키운 자식이었습니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집도 마련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명절에 얼굴조차 보기 힘들게 됐습니다. 정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부부는 한참을 그렇게 안아 울었습니다. 며칠 후 명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명숙은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 밑에서 참고 견딘 세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시간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잘못된 걸까요? 명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명숙은 일주일째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밥도 거르고 사람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남편 정수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명숙아, 이러다가 병 나겠어. 나가서 바람이라도 뿌자. 싫어요.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아요. 명숙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대답했습니다. 정수는 한숨을 쉬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친구 영자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명숙아, 나야. 문 열어. 영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영자씨, 고맙소. 명숙이가 일주일째 저 모양이라. 괜찮아요. 제가 얘기 좀 해볼게요. 영자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명숙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누워 있었습니다. 명숙아, 나야. 영자야. 나 좀 내버려둬. 이러지 말고 일어나. 내가 미역국 끓여왔어. 영자는 명숙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거실 식탁에 앉아 미역국을 먹으면서 명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자야.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명숙아, 넌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 그럼 왜 민준이가 나한테 이러는 걸까? 영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명수가 세상이 변한 거야. 우리 때랑 다르지. 세상이 변했다고 자식이 부모한테 이렇게 해도 돼?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자는 명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수가, 내가 하나 물어볼게. 너 시댁 생활할 때 어땠어? 힘들었지. 얼마나 힘들었는데? 명숙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명절만 되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차례 음식 준비했어.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지시만 하고 나는 하루 종일 일만 했지. 그때 기분이 어땠어?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 손은 부르트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명숙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참았어? 그게 며느리의 도리니까. 시어머니도 그렇게 살았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으니까.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수가, 그게 문제야. 우리는 참았어. 참아야 한다고 배웠으니까.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달라. 왜 참아야 하냐고 물어. 그래도 명수가, 솔직히 말해봐. 내가 시댁 생활할 때 행복했어? 명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몇 번이나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명수가, 넌 불행했어. 그런데 왜 수진이도 똑같이 불행하길 바라는 거야? 나는 그런 게 아니라.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수가, 내가 고생했다고 며느리도 고생해야 하는 건 아니야. 세상이 변했어.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영자의 말에 명숙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영자가 돌아간 후 명숙은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자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왜 수진이도 똑같이 불행하길 바라는 거야? 명숙은 자신이 정말 그랬는지 돌아봤습니다. 며느리에게 자신과 똑같은 삶을 강요했던 건 아닐까요? 나는 참았으니까 너도 참아야 해. 명숙은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옳은 걸까요? 며칠 후 명숙은 결심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부산시청 근처에 있는 가족 상담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사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명숙은 의자에 앉아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거짓말한 일, 단톡방에서 험담한 일, 아들이 명절에 안 오겠다고 한 일. 상담사는 명숙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어머님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며느리분이 명절에 힘들다고 하셨을 때 왜 힘든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부엌일이 힘들다고. 그럼 어머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명숙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상담사는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시댁 생활하실 때는 어떠셨어요? 힘들었죠. 명절만 되면 지옥 같았어요. 그런데 며느리분도 똑같이 힘들어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명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상담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나는 참았으니까 며느리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명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랬습니다.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문제예요. 어머님이 고생하셨다고 며느리분도 고생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며느리분이 거짓말한 건 잘못이에요. 하지만 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명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 같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요? 상담사의 말에 명숙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님, 세대가 달라요. 어머님 세대는 참는 게 미덕이었을지 몰라도 요즘 젊은 세대는 달라요.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불합리한 건 거부해요. 그럼
제가 잘못한 건가요? 잘못한 게 아니에요. 다만 시대가 변했다는 걸 받아들이셔야 해요. 상담사는 명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며느리분을 이해해보세요. 명절 때마다 부엌에서 일만 하는 게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말해도 이해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거짓말을 한 거예요. 명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께서 먼저 마음을 여시면 어떨까요? 며느리분한테 내가 힘들었구나. 미안하다고 말씀해보세요. 제가 사과를요? 네. 며느리분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씀해보세요. 그럼 관계가 회복될 거예요. 명숙은 상담실을 나서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잘못 생각했던 걸까요? 며느리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온 명숙은 남편에게 상담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상담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내가 먼저 수진이한테 사과를 하래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는 무슨? 거짓말한 건 저쪽인데. 하지만 수진이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명숙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명숙은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상담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자신이 먼저 사과를 해야 하는 걸까요? 어느 날 새벽 명숙은 잠에서 깼습니다. 문득 3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첫 해 추석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일어나 재료를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늦었네. 며느리가 시어머니보다 늦게 일어나면 어떡해.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명숙은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부엌 일이 끝났습니다. 명숙은 방에 들어가 몰래 울었습니다. 손은 부르트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그때 명숙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는 참아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명숙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진이도 나처럼 힘들었을까? 명숙은 처음으로 며느리의 입장에서 생각해봤습니다. 수진이도 회사에서 일하고 집안일도 하고 명절이면 시댁에 와서 또 일을 했습니다. 나는 참았으니까 너도 참아야 해. 명숙은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옳은 걸까요? 자신이 불행했다고 며느리도 불행해야 하는 걸까요? 명숙은 결심했습니다. 아들 부부를 만나야겠다고.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명숙은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엄마야. 엄마. 민준이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부산으로 내려오라고 하면 안 되겠니? 수진이랑 같이. 엄마. 무슨 일인데?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제대로 이야기 좀 하자.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 명숙은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민준이 내려온대요. 뭐? 그놈이? 정수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여보, 제대로 이야기해봐야 해요. 이렇게 남이 될 순 없잖아요. 명숙의 말에 정수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근데 내가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여보, 참아요.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해요. 주말이 됐습니다. 민준이와 수진이가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어색했습니다. 명숙도 어색했지만 웃으며 맞았습니다. 그래, 들어와. 앉아라. 네 사람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수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사실 엄마가 상담을 받았어. 가족상담센터에서. 민준이와 수진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엄마가 너희를 이해하지 못했대. 엄마 생각만 했지 너희 입장은 생각 안 했다고.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수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명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도 힘들었구나. 명절마다 시댁 와서 일하는 게. 어머니, 엄마도 그랬어. 결혼하고 시댁 생활할 때 정말 힘들었어. 명절만 되면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어. 명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참았어. 며느리는 참아야 한다고 배웠으니까. 시어머니도 그렇게 살았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어머니, 근데 그게 잘못된 거더라. 엄마가 고생했다고 너도 고생해야 하는 건 아니더라. 명숙은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내 생각만 했어. 너희 입장은 생각 안 하고.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거짓말한 거. 아니야. 엄마가 이해를 못 해줬으니까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겠지. 명숙은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솔직하게 말해줄래? 명절에 시댁 오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하면 정말 힘들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절만 되면 2주 전부터 스트레스 받았어요. 회사에서도 일하고 집에서도 살림하는데 명절엔 또 시댁 가서 일해야 하잖아요. 부엌에서 하루 종일 서서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설거지하고. 친척들은 거실에서 텔레비전 보는데 저만 일하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명절에 쉬고 싶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자꾸 우리 때는 다 참았다고 하시니까. 명숙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명절에 쉬고 싶었어요.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걸 말하면 어머니가 화내실 것 같아서 거짓말했어요. 명숙은 수진이를 꼭 안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몰랐어.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준이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참 후 명숙이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약속할게. 앞으로는 달라질게. 어머니, 명절에 너한테 일 시키지 않을게. 엄마가 다 할게. 아니면 아예 배달 음식 시켜서 먹자. 수진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엄마도 이제 알았어. 명절이 가족이 모여서 즐겁게 보내는 날이지 며느리 고생시키는 날이 아니라는 거. 명숙은 수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앞으로는 편하게 와. 명절이 즐거운 날이 되게 엄마가 노력할게. 수진이는 명숙을 안으며 울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네 사람은 한참을 안아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명숙은 배달 음식을 시켰습니다. 치킨과 피자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야, 배달 음식이니까 설거지도 없어. 편하게 먹자. 네 사람은 오랜만에 편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웃음소리도 났습니다. 그날 밤 명숙은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마음속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아들 부부도 객실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숙은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된장찌개와 계란말이를 만들었습니다. 수진아, 일어났니? 아침 먹자.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진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명숙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다 했어. 너는 앉아 있어. 어머니, 수진아, 앞으로는 시댁 와서 편하게 쉬어. 며느리니까 일해야 한다는 생각은 이제 버릴게. 수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명숙을 안았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명숙이 말했습니다. 민준아, 수진아. 엄마가 생각해봤는데. 뭐가요, 어머니? 다음 설날은 어떻게 보낼까 싶어서. 민준이와 수진이는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명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 편한 대로 해. 내려오고 싶으면 오고 서울에서 쉬고 싶으면 쉬고. 어머니. 그리고 내려오면 명절 음식은 엄마가 다 준비할게. 아니면 배달 음식 시켜서 먹거나. 어때?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 내려올게요. 이제는 부담 없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숙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그리고 미안해. 엄마가 너무 옛날 방식만 고집했어.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앞으로는 거짓말 안 할게요. 네 사람은 따뜻한 아침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며칠 후 명숙은 친구 영자를 만났습니다. 서면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명수가 안색이 많이 좋아졌네. 무슨 일 있어? 영자야, 나 민준이 부부랑 화해했어. 정말? 어떻게? 명숙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사과한 일, 며느리의 속마음을 들은 일. 와, 명수가 너 정말 대단하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먼저 사과하기 쉽지 않은데. 영자야, 상담받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더라. 내가 고생했다고 수진이도 고생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 세대는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지만 요즘은 달라. 참지 않아도 돼. 그래. 이제 알았어. 며느리도 사람이고 자기 삶이 있는 거지.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한 달 후 명숙은 수진이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그래, 수진아. 무슨 일이야? 어머니, 다음 주말에 부산 내려가도 될까요? 명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이지. 그런데 무슨 일인데? 그냥 어머니 보고 싶어서요. 아버지도 뵙고 싶고. 명숙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그래. 언제든지 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어머니, 제가 음식 만들어 갈게요. 제 손으로 어머니 아버지 대접하고 싶어요. 명숙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정말 고마워. 다음 주말 수진이와 민준이가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수진이는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잡채와 불고기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만들었어요. 맛없어도 이해해주세요. 아이고, 고생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네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대화도 많아졌고 웃음소리도 많아졌습니다. 식사 후 수진이가 명숙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수진아? 수진이는 민준이를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명숙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 정말? 네, 어머니. 이제 2달 됐어요. 명숙은 수진이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수진이. 정말 축하해. 정말 잘 됐다. 정수도 옆에서 기뻐했습니다. 민준아, 잘했다. 드디어 할아버지가 되는구나. 네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수진아? 제가 회사 동료들한테 어머니 이야기했어요. 명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단톡방에서. 네. 어머니가 저한테 먼저 사과하시고 이해해 주신 거. 다들 너무 감동했대요. 수진이는 핸드폰을 꺼내 단톡방을 보여줬습니다. 김수진 언니들, 우리 시어머니가 저한테 먼저 사과하셨어요. 제 마음을 이해한다고. 박민지, 헐, 진짜. 요즘 시대에 그런 시어머니가 있어? 이서연, 대박. 수진아, 너 정말 복 받았다.
김수진 이제 시댁 가는 게 무섭지 않아요. 어머니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명숙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하죠. 어머니가 먼저 마음을 여셨잖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해운대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민준아, 수진아. 엄마가 하나 제안할게. 뭐예요, 어머니? 설날에는 서울에서 보내. 수진이네 부모님하고.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수진이 부모님도 손주 얼굴 보고 싶으실 거야. 그리고 추석에는 부산으로 와. 어때? 수진이가 감동해서 울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명숙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살자. 네, 어머니. 네 사람은 바닷가를 걸으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아기 이름도 생각해보고 육아 계획도 세웠습니다. 명숙은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자신이 살던 시대와는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도 사람이고 자기 삶이 있습니다. 명절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되려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명숙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석양이 바다에 비쳤습니다. 그 빛은 따뜻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명숙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세대를 넘어선 이해와 사랑. 그것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사람들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내일은 또 어떤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뵐까요? 모두 사랑합니다.